자, 이번에는 그 오프라인 시장의 어떤 형태,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번에 근 1년이죠. 정말 지겨운데 이 코로나 여파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뭐 시장들도 되게 타격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성장했던 시장들도 있고 이제 한번 하락세로 들어간 시장들도 있고 한데 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오프라인 시장은 많이 무너졌다. 이제 온라인으로 갈 거다. 언컨택트, 뭐 이제 비대면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시장의 딱 포인트가 된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피트니스 시장이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기반보다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고,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한 블락에서만 PT샵이나 헬스장을 여러 개 볼 수 있는 상태니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다 경쟁이 치열한 건데 요번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문을 닫은 곳도 있고 뭐 되게 힘든 시기를 겪는 곳도 있고 이제 뭐 되게 아직도 여전히 이제 어려운 그런 업체들도 되게 많은데 사람들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체육관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오프라인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식당들도 이제 뭐 배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온라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쪽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피트니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피트니스 시장에서도 비대면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홈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한 분들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홈트 기구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집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대한 수요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 이거는 데이터를 검색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전이 없을까라고 했을 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예.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산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 분야는요, 비대면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오프라인이 이제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트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완을 해주는 식으로 가는 측면에서 이 온라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나 이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나 아니 홈트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메인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거를 사실은 대변해주는 현상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바로 이 홈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온라인 그런 기반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생기는 것 자체는 시장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라진 것도 많죠. 뭔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무슨 말일까요? 앞쪽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도 유망한 그런 쪽이라면 홈트 자체가 사실 성과를 엄청 많이 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생겼던 그런 업체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생존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전문가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 사례들을 자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유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 자체가 틀립니다. 피트니스의 산업의 특징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체육관을 가려고 하고 하면 5분만 걸어가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센터들을 볼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시티,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 아니고서는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씩 가야지 체육관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곳이에요. 땅이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센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헬스장이나 아니면 센터에 운동을 하러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가느니 그냥 집에서 운동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뭔가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애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자기 집 그 주택 있죠. 1층에 차고에다가 그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 같은 걸 넣어놓고 그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그걸 거라지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흔해요, 미국은.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크고요. 그 미국의 로그라는 회사도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되게 큰 업체들만, 큰 대들만 뭐 그런 데서 봐서 스폰을 해서 봐서 그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도 사실은 그 차고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용품들을 만들어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쪽에 대한 수요로 사실 먹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 회사가 성장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랑 우리나라는 그쪽이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너무 틀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크로스핏 와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집에서 막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적 그 미국 전역에 그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각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퍼지게 되고, 집에서 하기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뭔가 갑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투입돼서 커진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성장을 할 때는 그런 기반에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카고나 아니면 뉴욕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 비대면으로 이제 업무나 이런 거 재택근무 이런 걸로 바뀌다 보니까 체육관들이 많게는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이게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홈트나 이런 것만 이제 집착을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되는 그런 변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운동을 가르쳐주는 체육관의 서비스는요, 오프라인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요번에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는요, 없어요. 그 대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뭔가를 할 때 있어서 원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수요의 디테일함이 좀 더 강해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수요를 분석하고 공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랑 어떻게 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목표로 한 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말 운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정확한 수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에 대한 여파로 우리가 지금 취하는 전략 자체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 헬스장 가는 사람 적어졌다, 아니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 적어졌다 이런 거는요, 이제 대다수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찍어서 타겟을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다시 체육관 운영을 시작하고 영업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회원들이 오히려 또 많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건드려주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그 브랜딩의 어떤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이제 좀 더 이게 사람들이 이 생활 패턴 이런 것들 바뀌임에 따라서 이 수요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시기를 겹치면서 이 운동을 하는 데서 어떤 방식이나 습관이나 패턴들이 생겼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의 성격 자체는 원래요.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내가 거주하지 않는 곳이더라도 가긴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 단발성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집 근처는 굳이 이제 사실은 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보정동에 살고 있지만 강남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막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체육관처럼 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가까운 곳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음식처럼 이제 일회성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 물론 단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회성이겠죠. 일회성의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타겟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지역 기반으로 굳이 안 와줘도 돼요. 그죠? 좀 더 넓게 잡으셔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용인에 고기리 막국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지금 전국에서 다 맛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거기도 제가 2시간 기다려서 가봤는데 맛이 그닥 뭐 엄청 맛있진 않습니다. 깔끔하긴 한데, 예, 그것도 맛집인데 뭐 사실 또 그런 거 보면 또 맞죠. 항상 맛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체육관은 무조건 접근성. 그러니까 뭐만 타겟으로 하면 돼요. 그 지역만 타겟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편해요. 편한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요, 그 지역을 먹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거기는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전제 하에서는요,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꾸준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야 자체가요, 이 피트니스 분야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 마케팅이 좀 전 취약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업종에서는요, 이게 엄청 치열해요. 엄청 치열한데, 이쪽은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순수 운동인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잘 튀어버리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거는 또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회성 구매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주고 뭐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일매출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건데, 저희처럼 이제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이제 사실은 하루에 수십 명씩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등록을 시키는데 목적을 세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 일단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 자체가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캐파라고 하죠. 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캐파는 사실은 한정적이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규의 어떤 목표는요, 일반 음식점에서 목표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갑자기 매출을 확 뜨고 이런 것들, 물론 시기나 시즌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마케팅이 체육관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요, 기복 없이 회원들이 이제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업앤다운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기복 없이 이제 회원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키워드 분석할 때도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도 안 되는 거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회원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꾸준히 신규가 3명에서 5명만 들어와도 돼요. 더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회원 관리가 잘 되면서 계속 매달 3명, 5명, 실제로는 더 많이 되긴 해야죠. 왜냐면 어떤 직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또 옮겨가는 사람도, 기존 회원들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보다 좀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5명만 신규가 매달 5명만 더 는다고, 계속 꾸준히 는다고 해도요, 이거는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 설정이 아닙니다. 마케팅을 할 때.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그냥 노출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하는 사업장의 어떤 특성, 그리고 자기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상품의 특성,
그리고 회원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해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체육관 오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뭐 원래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대박이 나오긴 힘들 수 있어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매달 몇 명씩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한 6개월 정도 잡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타겟팅을 하고 뭐 브랜딩을 하고 뭐 포지셔닝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면 이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회원들이 많은 상태면 그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 성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사형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그 동네에서 반드시 홈트가 아니라 이 체육관에 가야만 하는 어떤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줄었더라 이렇게만 대충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프라인 매장의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상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랑 오프라인 사업에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사업 진행하는 경우에 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오프라인은 정말 좋은 장점이 한 개 있습니다. 뭐냐면 가치 입증이 되게 유리합니다. 이 가치 입증이라는 것은 제가 이후에도 고객들의 어떤 구매 절차, 과정, 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치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치 입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갖다가 진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원수가 몇 명이다, 아니면 재등록률이 얼마다, 뭐 아니면 뭐 여기 이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온라인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허위 정보 내는 것들 되게 많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받다 하더라도 그거를 100%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게 100% 정보가 맞다고 이제 맞는 얘기다라고 하더라도 처음 보자마자 이걸 100% 믿기보다는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니고 있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와보면 다 알잖아요. 와보면. 그래서 이게 온라인 사업을 진행할 때도요, 온라인 사업 진행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을 일부러 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가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입소문 내기는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또 초기에는 더 유리해요.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오프라인 성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브랜딩 하는 거, 타겟팅이나 포지셔닝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아마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나 작업의 방법 좀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전략 원리는 이런 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